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공격용 가짜 뉴스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 나아가 이 가짜 뉴스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피폐케 하고 있다. 국민 건강 정신을 황폐케 하고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검찰로부터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아주 현실적 이유를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검찰의 수사력도 무디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우리의 국민 정신 건강도 계속해서 피폐케 하고 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걱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김의겸 의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9일 자정에서부터 20일 새벽 3시까지 청담동 소재 카페 겸 술집에서 변호사 집단 30명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그 3시간 같이 합석해서 술판을 벌리고 각각 유행가도 불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사실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게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 청담동 술집 가짜 뉴스는 경찰의 수사에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정도의 제보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확실한지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새벽 3시간 동안, 자정에서 3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함께 그 법무장관과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변호사 집단 3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판을 벌렸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대통령 탄핵감이고 물러서게 해야지요. 저도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상식에 도저히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전혀 기초조사도 없이 장소도 확인 안 되고 만일 대통령이 거기에 술판에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그 새벽 몇 시간 동안 그 일대에 이 경호관도 깔리고 경찰도 깔리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이 일을 사실상 계속해서 유포시킴으로써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더 탐사 유튜브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및 손해배상 10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가 하니까 경찰 수사로 이것이 완전히 거짓 뉴스라는 게 발표된 이후에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감이다. 사죄 사과가 아니고 유감이다.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의 잘못을 잘못 알고 매를 때린 것에 대해서 그 손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됐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 내가 잘못했다. 그게 유감이지요. 그러나 국사를 다룬다고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대통령과 장관을 상대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놔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후에 유감이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내가 다시 그 국정감사장에 가더라도 그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한동훈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고 봐야 된다.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고 봐야 된다. 여전히 물러서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더 따져봐야 되겠다. 어디서? 법정에서, 형사법정에서, 그리고 민사법정에서 따져보겠다. 이런 배짱인데 그 배짱 하나 정말 두둑하고 뻔뻔스럽게 짝이 없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자신감이 배어 있는가 하면 명예훼손죄, 그건 불구속으로 기소될 것이고 불구속 재판이고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3년을 깔아뭉개고 있듯이 얼마든지 깔아뭉갤 수 있다. 민사법정 10억 소송, 그것도 얼마든지 깔아뭉갤 수 있다. 그거는 먼 앞나라의 일이니까 당장은 끝까지 우겨보는 것이다. 이런 배짱입니다. 거기에다 곁들여가지고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고소를 하고 있다. 한나라의 법무장관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과 같은 정식의 회의장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만 대외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이지,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고소장은 그 부분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국회장 외에서, 국회 회의장이 아닌 데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견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어제 난데없이 대통령 이 공관을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할 때에 그 이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천공이라고 하는 법사가 그걸 먼저 답사를 하고 했다.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대통령 공관으로 쓰기로 했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는 즉각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비병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때까지는 공관으로 쓰고 있을 때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온 일이 전혀 없다. 그 대통령실에서도 천공의 건의로 무슨 집무실 관저를 옮겼다든지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딱 부인함으로써 이게 가짜뉴스다, 이게.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종대 의원, 앞에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천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동선에 따라서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면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옳은지 그른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것도 또 김의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짱이에요, 배짱. 고소해라. 고소해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라. 조사는 시간이 걸린다. 재판에 걸려도 시간이 걸린다. 이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오후에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 공포정치, 검찰을 동원한 공포정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인에게 덕이 될 것입니다.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이것이 자기의 사법 처리 리스크를 방어해 주는 무기로서 이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으로 통해서 이것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고 그리고 공포정치를 조성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말이 아닌 소리를 이재명 씨는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다. 장경태, 동대문구 출신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를 순방할 때에 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해준 어린이 심장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어린이를 돌보는 장면의 사진을 찍어서 보도된 게 있는데 그때 조명기구를 사용했다. 전용기에 아마 조명기구를
미리 준비해 가가지고 그 장면의 사진이 아주 환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기구를 사용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아니다. 이랬더니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더니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그 장면의 사진을 보면 그 음영으로 봐갖고 이렇게 밝고 약간 어두운 이런 면을 조합해 볼 때 그건 틀림없이 조명기구가 사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 물러서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내백오예요. 마음대로 해라.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고소한 것은 역사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나는 처음으로 야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실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나는 굽히지 않고 처음 고소를 당한 야당 의원으로서 나의 사명을 꿋꿋이 다하겠다. 나는 장준하 선생이 갔던 그 길을, 아마 같은 장씨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길을 따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꿋꿋이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장경태라는 사람은 이게 친명계의 이게 그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 퍼뜨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국회의원 동대문구 유권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은 오산 출신 오선 중진 의원, 안민석 의원 이 사람도 가짜뉴스에 계속 거들기를 거듭하는 사람이에요. 거들기. 이번에 청담동 파동동에도 거들기를 했어. 거들기. 그게 사실이라고. 이 사람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중에 3조 원의 비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최순실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그것이 독일 등지에 은닉되어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독일을 간다. 그리고 며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앞으로 계속 밝혀질 것이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재임 기간에 그 기간에 1년 예산이 1조가 된 일이 없습니다. 1조. 그저 2, 3천억 원이 아마 대통령 말기에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력이나 경제 규모로 봐가지고 대통령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해외 도피하기 위해서 3조 원이라는 돈을 해외에 갖다 놓는다. 그 말 자체에 허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거의 40여 년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는 거, 이 세상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이런 그냥 헛발질 이제 공격수가 돼가지고 이런 소리를 퍼뜨리고 있고, 우상호 저 원내대표는 청담동 술 파티 사건에 대해서 김이겸을 옹호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무슨 문제?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부채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의 출발점과 과정, 그 귀결점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있어서 가짜뉴스가 계속 생산되고,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에 김어준, 교통방송 김어준, 그 사람이 이거 전부 그 당사자들을 출연시키거나 자기 입을 통해가 이게 전부 사실인 것으로 부추기고 응원하고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한 게 김어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작과 과정과 출발점이 이게 이재명이 돼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데서 출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 우리 국민 정신건강을 피폐케 하는 그 주범이 이재명이라 한다면 이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아마 이런 걸 맹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하면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간다. 상당 부분. 청담동 술파티 사건도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돼도
국민의힘당 적극 지지자 또는 민주당의 열광적인 이 광적인 지지자 말고 중간층에 있는 상당수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정도로 현혹될 수 있다.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 점은 히틀러 시대에 공보상을 했던 게벨스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선전선동은 반복해야 된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말 안 듣더라도 10번 해본다. 20번 한다. 99번까지 해도 이게 잘 먹혀들지 않는다. 100번을 하면 먹혀 들어간다. 이 게벨스의 이 교훈을 받은 이 제자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국민이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절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응징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헌법상 누누이 말씀드려 제1기관인 국민이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게 나무랄 때 나무라고 이를 나무라는 어떤 집회가 있으면 우리 그 가서 전부 뜻을 모아주고 그게 신문 방송 등에 대한 댓글에도 올려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황폐한 짓을 계속하는 이들을 징치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